안녕하십니까? 진영의 파워피플의 진영의 변호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억울한 죽음에 이르신 분들의 소식을 접하곤 하는데요.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그분들은 자신이 남긴 몸을 통해 자신의 죽음의 이유를 온몸으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명명백백히 밝혀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국과수의 법의관분들의 몫이기를 하겠지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만나볼 파워피플이 어떤 분이실지 대충 짐작이 가시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그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파워피플은 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서중석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과수 원장 서중석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의 말 그대로 과학수사의 본산지인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와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너무나 큰 영광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요. 현재 국과수의 분위기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폐쇄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국민과 함께하고 또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국과수가 되기 위해서 근자에서는 이제 방학 동안이라 주말에 국과수를 많이 오픈을 하고요.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뭐 신성화되거나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미지의 싶습니다. 성역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더 이상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가 되기 직전에 연수를 하는 동안에 저는 그때 신월동에 있는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제 거기서 부검도 한번 참관도 하고 검시도 해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이곳은 우리 원장님을 뵈러 원주에 왔어요. 네. 제가 보니까 2013년 11월에 그동안 이제 서울 58년에 그 국과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원주 이곳 뭐 혁신도시로 이전을 하셨던데요. 그럼 그 전에 있었던 그 서울 생활과 이곳 새로운 원주 생활에 있는 차이점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서울 생활은 행복하죠. 일단 어려운 일, 부검이라든지 어려운 감정을 끝내고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 그러시죠. 이제 집에 가서 뭐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좀 편안하게 쉴 수도 있는 반면에 이 원주는 그야말로 혁신도시 새로 이렇게 개발되자마자 우리 연구원이 이사를 왔고 상당히 많은 그 제약이 있죠. 여기는 아무 것도 없었고 당시에는 또 여기 원주 시민들은 국과수가 뭐 하는데 잘 모르고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원주 시기가 사실. 근데 이제 2013년 11월에 오셔서 이제 2016년 지금 거의 한 2년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기가 이제 흘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원주에서의 생활의 틀에 잡히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들을 어떻게 제압하고 어떻게 국과수의 그 과학수사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인가 신속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리적 제약점이 있죠. 좀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지만 각 지방에 있는 연구소를 활성화시켜서 보다 현장 중심의 감정을 하는 곳으로다가 이제 감정 분야는 뭐 충분히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 원주라는 도시가 미국 같으면은 이제 뭐 팔로알토에 스탠퍼드 유니버시티가 있고 뭐 휴스턴에 뭐 MD 앤더슨 하스피탈에서 뭐 큰 병원이 있고 이렇듯이 원주시에 국과수가 있다.
그래서 네. 원주를 과학수사의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원주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그 전술을 많이 구사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원주로 오시게 하고 네. 그분들이 연수를 받으면은 밖에 나가서 원주시를 경험하게 하고 또 저 원주의 자랑인 동부 푸르메 농구단이 있는데 저희들 매 게임마다 사람들 조직을 해서 가서 응원도 하고 또 불이웃돕기 뭐 학생들 과학사 체험 교실 주부들을 위한 뭐 과학사 체험 교실 등등을 통해서 원주시와 함께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원주시가 불편하거나 네. 낯선 곳이 아니라 아마 이제 국가수와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원주 혁신도시가 미래에는 아마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모습 변모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서의 여러 가지 뭐 무슨 과학수사에 대한 드라마도 네, 제가 그렇고 모든 중요 사건마다 과학수사연구원의 이름은 항상 오르내렸었죠. 처음에는 국가수 그러면은 이제 뭐 부검하고 네. 이제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는 원주 시민들에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고 네. 또 행사도 같이 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수가 IT 분야에서부터 뭐 화재 감식 뭐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에 대해서도 어루만져 주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그 국가수가 참여해야 될 여러 가지 각종 사건 사고가 네. 매일 방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계신 주민들하고도 가끔 저녁에 식사를 하다 보면 네. 아 오늘 국가수가 또 무슨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의외로 이제 다가오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국가수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결과 작년에 저희가 만든 그 과학수에 관련된 많은 감정 프로그램을 한 120여 가지를 저희가 엑스포 그러니까 이 조그만 기관에서 엑스포를 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무모할 건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엑스포를 대전에 원주에서 개최하게 됐는데 네. 그 원주 시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셨고 예. 그때 이제 충분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제 함께했던 게 잡고칭인데 네. 그 잡고칭에 참여했던 그 원주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저희를 열렬히 지지해줬고 저는 원주에서는 서티브라고 이렇게 서티브. 예, 스티브 잡스가 청바지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그 모습이 원장님의 성함인 그 성인 서와 네. 함께 서티브. 굉장히 학생들한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호를 받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 과분한 그런 칭찬을 받았고 네. 어쨌든지 이제 우리 전통적인 어떤 직업관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뭐 좋은 직업이 뭐다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 미래는 그런 직업이 없어질지도 모르고 네. 더더군다나 이 과학수사에 관련된 이런 직종 네. 이건 아마 굉장히 젊은이들한테 좀 팬시하고 매력적이죠, 또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져주는 관심은 네. 그분들한테도 고맙지만 저희 과학수사하는 사람으로 봐서는 열렬한 지지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힘이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의지하고 또 아주 올곧게 생각해야 되는 또 다른 어떤 철학적 네. 근거 같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신문지상이나 뉴스에 보도되는 거의 모든 사건 사고의 마지막 종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과연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떠한 업무를 하고 계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그 우리 과학수사연구원의 핵심적인 몇몇 곳을 한번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곳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 연구원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이제 선임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이 법생화학부고, 법생화학부, 네, 그다음에 네. 법공학부, 법공학부, 그리고 법의학센터. 법의학센터요. 네, 이렇게 세 부문으로 크게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실험실은 법생화학부의 가장 주목과인 네. 법유전자과입니다. 아, 법유전자과요. 예. 예. 이 법유전자과에서 하는 일은 네. 사건 현장에서 채취되는 각종 그 인체 분비물, 네네. 그러니까 뭐 혈액이라든지 또는 뭐 타액, 그 샘플을 가져와서 네. 여기서 이제 이런 과학적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예. 그 유전자형을 다시 말해서 유전자 지문을 밝혀내서 범인을 찾거나 대조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예. 또 근자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식품의 원산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또 범죄와 관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그 수산물을 수입을 하였는데 예. 이게 국산이냐, 뭐 네. 외국산이냐 이런 것들도 요새는 이제 유전자 기법으로 네. 찾아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기계나 이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실험실에서 전처치를 해서 네. 유전자를 어떤 그 일부를 저희들이 이제 추출을 해서 이 기계에다 넣어서 자동적으로 네. 이제 유전자형이 어떤 유전자형이 나오는지를 분석해내는 네. 좀 그런 기계가 되겠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워낙 많은 샘플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뢰가 되기 때문에 네. 최신식 기계지만 한 기계당 뭐 64개의 샘플을 동시에 돌리기도 하고 네. 요즘 이런 동시에 이런 작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기방은 24시간 내내 작동을 해서 현장에서 오는 샘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변호사로서 현장 일을 하다 보면 네. 거의 대부분의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감정기관은 단연 국가수가 했었던 모든 것들이 법원에서도 그대로 증거자료로 인정이 네. 되는 경우를 항상 보아왔었는데 오늘 그 직접 그 실제 현장에 와보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일단 이런 실험실은 뭐 저희 독자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걸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ISO라는 어떤 국제 규격에 맞는 어떤 예. 실험실을 운영을 하고요. 네. 1년에 한 번씩 그 세계적인 기관이나 국내 기관에서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데이터가 남은 그 원 데이터, 그 전문적으로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 네. 데이터는 정부의 전산망을 통해서 광주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중간에 뭐 조작을 한다거나 뭐 어떤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분야는 이제 법공학부 중에서 디지털 분석과라는 범죄가 일어나면 그 범죄를 과학적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객관화해서 그 범인을 지목하고 찾아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가장 과학적으로 프로그램화해서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신안 앞바다에서 이제 중국 원소를 단속하던 중견 간부의 해경이 이 중국 어선에 휘두르는 어떤 흉기에 맞아서 바닷속으로 빠져서 사망했던 그런 네, 사건입니다. 저도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누가 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 부정을 하죠, 중국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어선을 막 추격하면서 찍은 네. 이 비디오가 저희들한테 의뢰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원본입니다.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여기 있는 우리 이제 팀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범인을 찾아내는 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걸 흔들리던 것이 이 사람이 지금 넓적한 네, 그걸 살인 때리고 이 사람이 때렸다는 지금 거죠. 그때 저분이 피해자시고 그렇죠. 돌아가셨고. 돌아가셨고 예. 이분이 때린 거죠. 그래서 몇 번째 있는 사람이 뭘 갖고 있는 사람이 때렸다 그래서 이제 범인을 지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기술은 세계에 별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런 기술을 이제 저희들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오셨으니까 재미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카드 네. 저는 안 봤는데 보셨죠? 네.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치트 파인더라고 그래서 네. 그 사기 도박을 찾아내는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겁니다. 웹으로. 네. 사기 도박을 찾아내는 프로그램이요. 한번 볼게요. 이제. 네.
그냥 사진을 찍고 네. 확인. 누르면 뭐가 나왔나요? 네. 제가 아까 본 거 5번이었고 하트 5번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제가 말을 해야 되는데 하트원이라고. 이게 이 표시가 하트라는 얘기고요. 어디? 요게 짝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아. 그러면 이 카드가 혹시 뭐 사기 도박에 그렇죠. 이걸 뭔가 모카드라고 모카드라고 하고. 모카드요. 예, 그다음에 이 사기 도박에 쓰이는데 네. 이 특수 안료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가시광선으로 보는 우리 사람 눈으로는 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관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현장에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런 치트파인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관들한테 깔아준 거죠. 그럼 수사관들이 가서 현장에서 이런 카드가 딱 걸리면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프로그램이 이런 사기 도박 도구를 정확하게 이걸 지금 잡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개발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7번이고 클로버. 예, 그럼 지금부터 오늘 제가 초대드린 우리 파워피플의 서중석 원장님의 내 인생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부터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께서 내 인생의 키워드를 꼽으신 게 저는 굉장히 어떤 과학적인 명칭이나 또는 전문적인 용어를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의외로 박신양 씨가 우리 원장님께서 꼽아주신 내 인생의 키워드네요. 이분을 좋아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실은 이제 박신양 씨하고의 인연은 그 이전에 이제 그걸 만들었던 장보 감독이 제가 했던 강의를 듣고 네. 그 강의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해븐이라는 제목으로 맨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탄생을 했고 그 시나리오가 이제 해븐이라는 용어가 네. 뭐 어떤 제목과 유사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이라는 그 사인이라는 드라마의 모델이셨군요. 예, 뭐 모델이라기보다도 이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대전에 근무할 때 네네. 대한민국 최초로 법의학 전문가가 365일 24시간 네.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을 현장에서 검한.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의학이라는 부분이 네. 검시라는 걸로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네네. 검시는 검안과 현장에서 시신을 외표로 검사하는 검안과 이제 부검이라는 큰 두 가지의 어떤 그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다면 네, 대개는 부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이 부검 중심으로 모든 업무를 해왔는데 네. 부검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말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저희 법의학에서는 이제 프라이머리 씬이라고 하는데 예. 그 1차 그 현장에서 말해주는 그 변사자들 또는 희생자들의 몸짓을 읽지 아니하고 네. 단순히 그 시신만을 가지고 부검에서는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겠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장을 중시하는 이게 현장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도. 네. 그래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현장을 다녔는데 네. 그때 다니면서 해결했던 사건, 뭐 만났던 사례들 이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장 감독과 하게 되고 네. 그분이 그것을 이제 시나리오로 썼기 때문에 저가 아마 그 어떤 많은 부분의 어떤 그 중심에 섰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모든 100% 아주 정말 리얼한 이 현장을 그대로 담아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고 조금의 상황에 또한 왜곡이 있는 경우들도 흔히 있긴 있지만 어쨌든 그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를 알리는 데는 참 또 아주 유효한 그런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사인이라는 드라마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스태프진들 같이 함께 일하시는 그 법의관 선생님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 그 부검실의 속사를 보여준 적도 없고 네. 우리의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데 네. 과연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이 약간 우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나서 가장 큰 그 어떤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 효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에게 다가온
그 결과적인 어떤 그 사건들은 너무 많았던 게요. 네. 일단은 저를 이해를 못했던 사람들이 네. 그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느냐. 단순히 그냥 시실 만드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네.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법의학이구나. 그래서 법의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젊은 학생들이 법의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해서 막 의과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 이후에 네. 법의학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반가운 소식이셨어요. 저희 연구원에 그동안에 TO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을 채우지 못했는데 네. 순식간에 의사 선생님들이 다 채워졌고요. 네.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언론에다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는 비교적 모범생이었고 공부 좀 했었는데요. 한 번도 제가 자라면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속을 썩여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저 때문에 이제 어른들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항상 하얀 띠를 매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누워 계시는 거죠. 네, 네. 그게 근데- 부모님의 시이셨겠네요. 근데 제가 법의학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네. 그 이전에 두 번에 맸던 띠보다도 훨씬 굵은 띠를 매셨고 장기간 동안 항의를 하셨던 어머니. 그러니까 저도 많은 이런 저항을 받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학을 했는데 네. 여성 법의관, 다시 말해서 여자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는 집안에서 그거 할 만하다. 그래서 CSI가 했던 외국 외화에서 얻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인 어떤 결과를 네. 저에게 가져주었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이게 알려져서 중국에 강의하러 가면은요, 네. 학생들이나 법의학 하는 후배들이 막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포토존 설치해서 박신양 역할 해가지고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네.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드라마의 힘이 대중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정말 확실한 도움을 받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아까 현장형 법의관이라고 하셨던, 저는 그 말에 참 동의가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원장님 뵈러 처음에 이 원장님의 사무실을 들어왔을 때 원장님이 저는 직접 감정서를 작성하실 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특히나 이 국가수 정도의 이 조직의 원장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몸과 발로 직접 여전히 이 감정서를 작성하시고 발로 뛰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가 처음 본 느낌 그대로가 바로 현장형 법의관으로서 그 말씀대로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저를 너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원장 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는 워낙 행정에 서툴렀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개념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부검을 하거나 이런 행위를 거의 못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이제 익숙해지고 거의 이제 로드맵이 완성이 됐을 때 여유도 좀 생겼고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중요 사건, 여러 정치적인 사건 이런 것들 중심으로 또 외국인들 사망 사건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부검을 했지만 네. 지금은 이제 거의 화요일 날 이제 정규적으로 부검을 하게 되는데요. 부검하는 것이 단지 부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검을 통해서 우리 국가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부검을 하게 되면 많은 가건물들을 검사도 보내고 감정도 보내고 유전자 검사도 보내고 독극물도 검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이걸 받으면서 어떻게 이것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볼 수가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도 되고 또 직원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직원들의 고통도 이해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 작업은 저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장형이라고 하면 부검을 하는 것이 현장형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건 현장에 가서 여기에서 시신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을 이 과학자의 눈으로 보고 밝혀내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수의 감정에는 누구든지 네네. 누가 어떤 보직을 하든지 네. 이제
이렇게 현장 중심적인 감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이 국과수에 몸담으신 이후로 정말 수천 수만 건의 부검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시고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로 그때 그 시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이 길에 대한 말씀인데요. 원장님,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이 부검 건수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다른 외국과는 어떨까요? 저는 심정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부검에 대한 그 심리적 저항감이 작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네, 일단은 그 부검이 잘 향해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나 범죄율이 있는 네. 나라에서의 부검이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가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많이 못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이제 뭐 많은 선진국에서는 법의관이나 이런 검시관들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부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게 되는데 네네. 대한민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기는 한데 네. 이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된다면 이제 부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부검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좀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을 부검을 해야 될지 여부를 어찌 보면 법의학적인 지식이 그다지 없을 수 있는 현장 수사관들의 눈에서 한번 걸러지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검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수사 요원들이 굉장히 전문가이면 틀림이 없는데 네. 법의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최근에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뭐 생겨나고 있고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유병헌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아주 전문적이지 법의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의사. 그 당시에 그 순천 지역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핫 이슈가 되어 있던 지역이었고 네네. 거기에 만약에 하얀 머리에 키가 좀 작은 그 연세드신 분이 사망을 하거나 봤는데 뭐 치아에 금으로 어떻게든 치료가 된 어떤 부분이 있거나 네네. 등등 뭐 스ኳ렌을 소지하고 있다고 이렇다고 한다면 법의학으로 무장되고 매일 저희들끼리 정보를 주고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은 유병헌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속하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거쳤으면 그러니까 유병헌이라는 분이 그 상당히 부패가 심하게 됐지만 네. 이 등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근육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데서 유전자를 샘플을 채취해서 유전자를 돌렸으면은 하루 만에 네. 이분이 유병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하늘에는 뭐 비행기가 바다에는 뭐 군함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유병헌을 잡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정말 온통 40일 동안에 이런 그 혼돈의 그거를 단박에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랬겠죠. 여전히 그 많은 문제를 네. 안고 있는 과정으로 계속 이런 검시 제도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제 방송 자체가 좀 법률을 다루는 이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그 종편이나 이런 뭐 방송에서 전문가들이라고 영입을 해가지고 막 좌담회도 하시는데 모 대학에 있는 교수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화학을 전공하시고 부검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이렇게 현장 다녀본 적도 없는 분이 갑자기 나서서 뭐 전문가라고 하고 있고 어떤 치과병원은 뭐 그 부패한 시신의 치아를 본 적도 없는 분이 막 갑자기 이건 뭐 담배를 많이 피워서 된다고 하고 있고 이 뭐 기자분들이 뭐 키가 1m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장에 그 순천에 저희 응급대처관이 내려가서 랍하게 딱 시신의 키를 쟀는데 1m 네. 50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는 59인데 9cm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정밀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영안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국가수감 안 되면 아닌 것 같대. 이러면 그냥 그 소문이 쫙 퍼져서 만약에 그때 1m 59가 나왔다면 목표 3개가 갖고 있었잖아요. 다른 분이. 그거를 끼웠을 때 59가 된 거잖아요. 그런 그러면 거군요. 처음부터 59라고 쟀다면은 그건 국가수가 잘 어떻게 보면은
예. 오히려 잘못된 예, 측정을 한 것이겠네요. 예, 예.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서 뭐 그 놓여 있는 장소가 네. 뭐 풀이 뭐 다 나 있었다. 아니 시신이 옮겨진 지가 40일이 지났는데 여름에 그 무성하게 하는 잡초가 그대로 있었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법의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을 그냥 감으로 자기의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기 때문에 그때 WFF에서 국가수가 이런 결과를 발표하고 유병원 씨밖에 없다라는 것을 발표해서 다 박수를 받고 그랬는데 대한민국만 여론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38%가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 과학을 여론으로 해서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학적인 그 측면을 다시 돌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좀 믿을 거는 믿고 네. 믿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그런 분들이 다시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검증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 나라가 그 제대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그 세월호 사건은 어찌 보면 그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왜 그 당시 그 사건에 그렇게 핵심 인물로까지 또 비춰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행적이 한 40여일 이상 묘연해지면서 정말 전 국민이 소설을 쓴, 그 중에서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쓴 그 소설을 쓴 언론 몇몇 기관들이나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정말 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저는 이제 사회 각층에 계시는 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은 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스위스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또 그런 아직도 상상을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겠군요. 네.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과수 하면 또 여전히 그래도 법의학 이꼴 또 사인이 그 시신이 말해주는 그런 증거.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은 아마 사체, 즉 시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아마 저는 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멀쩡한 시신도 아니고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시신이 훼손도 되고 뭐 심지어는 뭐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오원춘 사건 뭐 이런 정말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참혹한 범죄에 피해를 당한 그런 시신 같은 것을 대하실 때 두렵거나 무섭지 않으신가요? 예, 뭐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네. 또 사건을 굉장히 험악한 것부터 아주 뭐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귀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사망하신 분들의 네. 시신을 대할 때 뭐 네. 경외감도 느끼지만 이제는 좀 그런 데서 많이 좀 초월한 건 사실인데요. 네. 여전히 그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부검을 하고 나서는 심적 트라우마를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장으로서 우리 후배들이나 또 동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으로서는 외국과 같이 일정 기간 부검을 하고 좀 한두 달 쉬면서 그 정신적 트라우마를 또 해결을 하고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시스템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이제 대한민국도 도입을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정말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특히나 평생에 이 국과수에 몸담아 오시면서 이 원장님이 이제 되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하시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 관심사는 국과수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서 이제 정말 진력을 다해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는 뭐 국가의 명제라고 생각하고 더 이런 부분을 이제 발전시켜서 국민이 걱정하시지 않게 해드리는 것이 이제 국과수가 해야 될 일입니다. 더불어서 이 법과학이나 법의학에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국과수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는 민사법원입니다. 곧 뭐 탐정에 관한 법률도 뭐 된다고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개인적인 송사에 민간 현재의 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어떤 사설 감정소가 있고 이것들이 지금 뭐
저희들한테 뭐 여러 가지 뭐 말씀 주시는 가운데서는 돈을 주면 뭐 감정서도 바꿀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굉장히 혼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 그 법의학 법과학 하시는 분들이 제2의 봉사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2의 이제 봉사. 예. 그래서 이제 국가수를 은퇴하거나 또는 조기 은퇴하신 분들 또 대학에 계신 분들이 연합해서 그 비영리 재단 이런 거를 만들어서 좀 법과학 진흥원이라는 것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민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감정을 또 해드려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민사 재판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의 그 또 다른 역할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 좋은 직업에 대한 직업 창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네. 이 잘못된 감정소로 인해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뭐 심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법의학 법과학자들의 제2의 봉사하는 기회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네. 근데 실제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국가수 이 실험 기자재며 또 연구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보여주시고 그 수준도 쭉 다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정말 우리 이 법의학 수준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정말 최고 수준에 이르렀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굉장히 놀라움을 함께 가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뭐 소위 말하는 K-팝이니 뭐니 요새 이제 한류 음악이니 드라마 많지만 단연 이 우리 국과수 또한 이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과학적인 분야에서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 우리 국과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국과수가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는 건 과연 어떤 얘기일까요? 아까 제가 그 실험실에서 보여드렸듯이 이제 국가수에서 전문가들이 자기가 감정하고자 하는 그 분야에 대한 그 감정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내고 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또 범죄를 예방하거나 또 문서를 뭐 확인해 주거나 하는 쪽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네네. 법의학 같은 경우에는 부검 감정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네. 또는 이제 대량제 사람이 많이 동시에 돌아가셨을 때 네네. 이거를 제압하고 빨리 이제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에게 도와주는 그 찾아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그 대량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내고 있고 뭐 각 분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감정인들이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그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이고 네. 과학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거 괜찮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그걸 좀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제 최초에는 좀 이제 방글라데시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이제 약간의 어떤 레벨이 좀 격차가 좀 있는 나라에서 이제 예. 좀 요구하셨는데 네.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미국, 일본 수입을 해갖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국 법과학회를 다녀오면서 세클라멘토 법과학연구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세클라멘토가 이제 캘리포니아의 주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이제 LA라든지 뭐 샌디에고 뭐 또 샌프란시스코 이런 여러 가지 그 법과학 연구 기관에 저희 프로그램을 딜리버리 할 수 있다.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그 청년의 일자리, 뭐 우리 여러 수출 이런 것도 물론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데 몽고에 국가수를 지어준다 그러면 또 국가수 프로그램 깔아서 지어준다 그러면은 용역이 생기고요. 네. 또 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네. 그럼 용역을 한다 그러면 20명이 가서 해준다 그러면은 그 일자리가 좋은 퀄리티의 네.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프로그램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미 만들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를 조금만 좀 가다듬어서 그 나라에 맞게 갖다 주면은 또 돈도 좀 벌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기는 참 돈을 따서 업그레이드 하기는 힘든데 네. 그 이익금으로 또 우리 프로그램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연구생도 많이 또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런 조그만 데서부터 계속 지금 나라에서 지향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향상, 뭐 또 삶의 뭐 질 향상, 그래서 국민 행복에 일조할 수 있다 우리 국가수가 저는 이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IT 강국이라는 것은 정말 뭐 명실상부하지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학 기술에 다른 나라들을 이끌고 또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올라섰다는 그 자체, 그리고 또 그 핵심 역량을 우리 국과수에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저는 정말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예,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좀 분석을 해보면요. 네.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건 사고 현장에서의 감정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만이 일단 감정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 선배 기관장님들이나 선배님들한테 저는 많이 감사하는데 국과수의 감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저희는 석사학위 소기자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은 대개 2년제나 4년제 졸업하고 오면 기계 다루고 뭐 인풋하고 아웃풋만 하는 어떤 그런 정도 수준인데 국과수는 모든 감정인들이 석사, 뭐 대개의 분들이 박사학위를 갖고 한 분야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해결해 나가는 관점이 좀 틀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은 그 생산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갑자기 노력해서 된 건 아니고 선배들이 그런 것들을 잘 다져왔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저희는 하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아까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법의학이라는 것, 법과학이라는 것이 수사를 주도하는 학문이 아니고 항상 뒤에서 보조하고 뒷바라지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뭐 커다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국가의 신용도를 높이거나 어떤 신뢰도를 높이거나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까지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거에 네. 천병 역할을 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저희들에게 이제 좀 시간도 주시고 네. 믿음도 주시고 네. 더 좀 힘을 좀 북돋아 주시면 국가수가 더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지 않겠나 예. 생각을 합니다. 범죄 수사의 과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이 밝혀져 있지 않았을 때 많은 설왕설래 또 그로 인한 에너지와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정말 과학적 근거로 한 번에 정리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참 이 국민적인 갈등 해소 측면도 굉장히 큰 부가가치인데요. 거기다가 정말 국가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 이것까지 같이 고양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말 더더군다나 참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원장님과 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정말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 코너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멋진 사진을 하나 제공을 해주신다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바로 진영의 파파라치라는 코너에서 원장님께서의 사진을 하나 좀 저희가 보고 말씀을 좀 듣는 코너입니다. 원장님, 지금 이 사진은 정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야, 이건 드라마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 우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계신 전문 감정인 분들 또 부검이 분들 또 여기 원장님도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계신데 사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원래 부검실은 사진을 찍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뭐 영화의 배경이 된다든지 뭐 그런 거 결코 되지가 않는데 네. 저 사진은 사실 저 이전의 부검실은 겨울에는 얼음이 막 얼고 막 여름 되면 바닥에서 막 물이 질컹질컹 나오고 냄새가 막 전 건물 돌아다니고 아주 비과학적이고 정말 참기 어려운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는 부검실에서 부검을 했는데 제가 이제 대전에서의 저의 임무를 마치고 서울로 법의학 부장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올라왔을 때 왜 사람들이 법의학을 싫어할까? 그래서 이제 요새 영안실도 현대화하는데 이제 부검실을 현대화해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부검하는 사람들이 감염도 안 되고 냄새가 안 나게 하고 이러는 이제 최고 시설의 부검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국회 부의장님 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막 설득을 해서
5억이라는 돈을 이제 받아서 국과수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 건물을 지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의사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네. 내일이면 이제 부검을 하게 된다. 그 전날 다 우리 저기 모여서 사진 한 판. 전야제 기념사진이시군요. 네, 저 사진을 찍었는데 네. 여기 계신 동료 또는 후배들의 도움이 컸죠. 네. 왜냐하면 저 건물을 기존에 있는 이제 부검실을 헐어내고 거기다가 새로 안에 이제 오밀조밀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부검실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동안에 거의 6개월 가까이를 저기 막 영안실이니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뭐 이상한 곳에서 그 참고 부검을 해주신 우리 동료 또 후배 선생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신 당시에 정치하시는 분, 기재부 이런 또 행정자치부에 있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하면서 우리가 폼을 한번 내보자. 네. 그래서 다 모여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정말 사실 오늘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말 말 그대로 과학수사의 시작이자 종결자라고 해도 저는 오늘 정말 과언이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모든 억울한 죽음, 그 죽음도 억울한데 그 죽음이 묻힌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분 또 그 유족분들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사실은 과학적 근거로 인해서 풀어주시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그 영혼의 어루만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정말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떠한 과학수사로서 어떠한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가수 모든 감정인들은 61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모든 양량을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들께서 저희를 신뢰하시고 지지해 주셔서 뚜벅뚜벅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